수치심이 마비된 그 감각이 사라진 도덕적 무감각자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를 만나도 무책임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책임하다는데 그런데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이분 얘기 꼭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노 대통령한테 제가 직언이나 소신 발언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자기 책임하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그 1990년에 한미 간에 잘못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 협정 양해각서의 서명자가 반기문 당시 외교부 북미 국장인데 이 양반은 그때도 위에서 시키니까 했지 내가 무슨 재량으로 했냐. 자기가 사인한 책임자면서 하여간 사인해놓고 이런 이야기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도덕적 탈각 상태, 즉 그 정상적 사고에서 무책임한 영역으로 일탈해 있는 정도로 따지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막상막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렇게 처세만 잘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줄까봐 아주 겁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보수의 자기 변신이라고 하는 거, 또 그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권력들이 과연 서민의 삶을 알고 서민의 생활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반기문 총장도 그 사람 관료 생활 30년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업적이 있으면 단 한 가지만 대봐. 단 한 가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대보라고. 파리 기후변화협정 하는데 반기문이 기여했다. 그건 유엔 가서 한 거고. 그러니까 유엔 가서. 그걸 하나를 자신의 이제 그러니까 업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생에 업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도 어렵겠다. 그 정도 지위에서. 항상 기름장어 마냥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기 업적도 못 내세요. 왜? 책임질 일 생길까봐.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질 일 생길까봐 자기는 업적도 스스로 얘기 못하는 정도로 무소신의 무색무취한 정치인이 바로 반기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직 고위 외교부 당국자를 만났는데요. 이분 얘기가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부 관리들도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거를 위에 올리면 이거 너 누가 시켰어?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네가 왜 그런 얘기를 올려? 당장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거 필요한 거고 원래 하기로 했었던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을 좌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걸 했던 사람이 우병우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에도 이런 것이 통용됐다라고 전직 그 외교 관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오늘 김창수 원장님께서 뭐 상당히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그 에피소드를 하루에 한 가지씩 방송할 때마다 반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요? 오늘 그럼 메인 하셔야 되는데 반기문 스페셜. 그래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총론적으로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 지금 한국에 신종 어류 두 가지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법꾸라지. 그래서 법꾸라지 대표가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이 법꾸라지잖아요. 이것도 신종 어류잖아요. 근데 또 한 마리의 어류가 있어요. 기름장어. 그렇죠. 기름장어.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디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밥꾸라지나 또는 기름장어가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될 세대들이 보고 배워야 될 그런 건 아닌데 자칫하면 배울까봐 걱정될 정도입니다. 근데 법꾸라지는 법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숨기고 하면서 나쁜 짓은 뒤에서 다 하는 이런 걸 법꾸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장어는 대체 뭐냐? 기름장어는 그냥 뭐 김종대 의원 말한 것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기름장어라고 하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름장어 중에서도 왕기름장어입니다. 왕기름장어. 네, 왜냐면은 이제 반기문 장관이 청와대 참여정부 시절에 기름장어라는 이 에피소드를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진짜요? 근데 이제 회의에서 반기문 장관 스스로 청와대 회의에서 기름장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왕기름장어냐면은 정말 왕기름장어답게 자기가 기름장어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외교관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이렇게 청와대 회의에서 예, 이렇게 하지 합니다. 그몇 년도예요? 그게 뭐 한 2000년대 초반이겠죠. 2004, 5년쯤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예, 모르니까. 그랬더니 반기문 장관이 외교관을 기름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기름장하면서도 모든 외교관을 기름장화 해가지고 자신의 기름장화라는 속성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 속에 숨는 거죠. 그렇군요. 이 얼마나 왕 기름장합니까? 완전히 일반화의 오류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외교관들 들으면 기분 나쁠 기분 것 나쁘죠. 같아요. 그래서 예. 졸지에 다른 외교관들이 다 기름장화가 됐고 예. 반기문은 그 속에 자기도 숨으려고 했는데 네. 근데 워낙 왕 기름장화니까 네. 결국은 가장 특출한 기름장화다. 그래서 기름장화의 대명사로 네. 이제 반기문 총장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올해 12월 며칠 전에 12월 달에 국제 빈곤 퇴치 기금 법이라는 게 12월 초에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서울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는 사람들은 국제 빈곤 퇴치 기금으로 1,000원씩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지금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면은 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서울에서 티켓을 끊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00원씩을 냅니다. 국제 빈곤 퇴치 기금으로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번에 12월 달에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법안이 되기 전에 2007년 국내법입니까? 국내법으로 이번에 네, 통과가 네. 됐어요. 근데 그게 법으로 통과가 되기 전에 2007년도부터 5년으로 해가지고 국제 빈곤 퇴치 기여금이라는 거를 그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때마다 1,000원씩 내는 걸로 5년 한시로 해서 네. 그래서 5년이 지나니까 다시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10년간 지금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탈 때 전부 다 1,000원씩 빈곤 퇴치 기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ODA보다 네. 어떤 국제 빈곤을 퇴치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재정 모금 기금 모금 방법이라고 재원 모금 방법이라 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런 네.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다 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고 낸 거죠 다. 근데 이걸 왜 낸 줄 아십니까? 왜 낸 겁니까? 이걸 왜 냈냐면은 반기문 총장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요? 반기문 사무총장을 유엔 총장으로 밀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있는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네. 근데 이 제도를 최초로 제안하고 도입하고 운영한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1,000원씩 뗍니까? 그렇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1유로에서 40유로까지 냅니다.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예. 차이를 해서 내는데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우리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뭔가 좀 유엔 사무총장 정도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려면은 네.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좀 인도주의적 기여를 활동에 해라. 기여를 해라. 그래가지고 네. 5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1,000원씩 내는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했던 거였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5년간 연장이 되었던 거고 10년간 네. 유지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으로 된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난 10년간 누적된 총액을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약 네. 1,84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1,840억 원이요? 예, 그 중에 60%를 우리 국민들이 냈고 40%를 외국인들이 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기 위해서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기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반기문 총장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기여를 했다면 이 기여에 맞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성격에 제대로 했어야 맞는 역할을 됐는데 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유엔 기구에 있는 사람들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유엔 그 사무총장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유엔 직원들이 또 각종 유엔 기구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 성명을 낼 거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을 향해서 예, 각종 유엔 기구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출마하면 안 된다, 반대 예. 성명을 낸다. 예, 그런 기류가 오.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는 네.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에 네. 반기문 총장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한 일도 없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악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이런 이제 여론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이유 따끈따끈한 얘기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또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실제로 이제 반 총장이 과연 유엔 직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이 다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네. 유엔의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그 유엔 결의안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나서 적정 기간 동안에는 네.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제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임명직만 가지 말라는 거다. 선출직은 괜찮다. 뭐 이런저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어떤 내부 사정들에 대해서 네.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예. 그런 직책인데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직책 맡고 나서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유엔의 윤리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엔의 윤리상. 예, 이런 것 그것도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유엔 기구에 있는 직원들은 반기문 총장이 무능하다는 것과 유엔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 반대하는 이것도 진짜 코미디겠다. 유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제 1월 중순에 귀국해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번 불사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기자회견까지 하고 와가지고 대선 출마 딱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유엔 직원들이 전부 예? 손팻말 들고 반기문 출마 반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들을 제가 유엔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망신이네, 그죠? 예. 저는 반기문 총장이 막상 대선판에 본선의 링에 오르면은 저 지지율 불과 얼마 안 가서 반토막 난다고 봐요. 그래도 지금 1위예요, 지지율. 아니 일인데 따로 의혹이 그 아들 골프 의혹 불거졌죠. 본인 박연 만약에 20%만 걸 불거졌죠. 그런데도 1위예요.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한테 속았다는 이러면서 정신 바싹 차리고 보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대사예요. 정신 바싹 차리자. 한 번만 자기한테 그거를 다짐만 하면은 저 지지율은 반으로 꺾여집니다. 또 속아서는 안 돼요. 검증이 안 되신 분이에요. 단 한 번도 국회 청문회나 이런 데서 검증해 본 적이 없는 양반이고 될 때도 그 당시에는 청문회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본선 무대에 올라와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이 된다면은 사실은 그걸 견뎌낼 멘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워낙 소심한 데다가 저기 왜 저렇게 기름장어냐? 그건 맨날 피해 다녔기 때문인데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 돌파력이 없죠. 그래서 일부러 말을 세게 하는 거라고 이 몸을 불사르겠다. 불살르긴 뭘 불을 살아? 절대 불살릴 사람이 아니냐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창수영이나 저는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반기문이라는 사람을. 그런데 그 양반이 대통령 보좌관 즉 스태프고 어드바이저로서는 그 직위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조언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떤 국가나 큰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들어갑니다. 사실 유엔 사무총장 별로 호평 못 받았어요. 외교부 장관 정부의 평가란 평가는 다 꼴찌는 도맡아 해가지고 그때 외교부가 가장 침체돼 있었다고 봐야 돼요.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평생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무언가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일궈내서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인물이 단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상징적 권위에 편승해서 그것으로서 또 영어 조금 한다고 그 영어도 사실은 별로 잘하는 영어도 아니에요. 사석에선 영어가 안 돼요. 그 뭐 외교관의 드라이한 수준의 그 영어 좀 잘한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 아이들까지 현혹을 시키고 있는데 거예요.